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성실하고 자상한 남편과 야무지고 마음씨가 예쁜 딸을 키우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올해 40이 된 여자입니다. 사람들은 간혹 제가 너무 행복해 보이기에 아무런 걱정도 없고 또 사연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저 역시 무수히 많은 일을 겪으며 여기까지 살아왔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아빠와 단 둘이 살았어요. 저를 낳아준 엄마가 위암을 앓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위암 진단을 받기 전에 저를 임신하셨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임신 소식에 기뻐하던 엄마는 자기 몸에 저와 암세포가 함께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만 천국에서 지옥으로 뚝 떨어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고 말았대요. 가끔 어른이 된 제가 그때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보곤 하는데 이미 엄마의 나이를 넘어선 지금의 저도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는 감히 짐작조차 되지 않아요. 그때 당시 산부인과 의사도 그런 말을 했대요. 태아에겐 미안한 말이지만 지금은 본인의 건강이 우선이라고요. 그래서 임신을 중단하자고 권했다는데 저희 엄마는 무슨 마음이었는지 그럴 수 없다고 의사의 권유를 거절하셨고 아빠는 물론이고 외할머니가 울면서 그렇게 부탁을 했음에도 저희 엄마는 꼼짝을 하지 않았다는데요. 이미 아기는 살아서 심장이 뛰고 있어. 그런데 나 살자고 살아있는 애를 죽여? 난 그럴 수 없어. 암이라고 뭐 다 죽나? 나 우리 애도 낳고 치료도 잘 받을 거야. 그럼 우리 둘 다 살 수 있잖아. 라며 끝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친 엄마는 그리 저와 오래 하지 못하셨고 덕분에 저는 이렇게 행복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대신 어른이 되기 전까지 저는 아빠에게도 외할머니에게도 원망의 대상이 되어야 했어요. 그때 널 임신하지만 않았어도 내 딸 가영이는 그렇게 허망하게 가지 않았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장모님 그만하세요. 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선택은 가영이가 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 먼저 보낸 장모님 심정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러시면 저도 얘도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죄송하지만 이젠 여기 오지 마세요. 저도 애도 살아야죠. 아빠는 급기야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외할머니에게 더 이상은 집에 오시지 마시라 했고 외할머니는 자기 딸 잡아먹은 것들이 오히려 자기한테 큰 소리 친다며 오라고 해도 다신 오지 않겠다며 역정을 내시고 가셨는데 그게 외할머니의 마지막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저희 아빠 역시 외할머니한테는 그렇게 말은 했지만 자기도 저만 보면 엄마 생각이 나는지 많이 힘들어했고 그래서 출장을 핑계로 저를 고모네 집에 거의 맡기다시피 했는데요. 고모는 제가 듣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듯 저희 아빠가 얼른 새장가를 가야 마음을 잡고 살 수 있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죠. 한 발 더 나아가 여기저기 아빠의 재혼 상대를 찾곤 했는데 고모의 꾸준한 노력 때문인지 제가 고3 수능을 마친 어느 겨울 아빠는 저에게 재혼을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이제 너도 곧 있으면 성인이고 아빠도 이젠 혼자는 너무 외로워서 재혼하기로 했어. 네가 싫으면 엄마라고 부르라고 하진 않을게. 그동안 아빠가 못나서 제대로 널 챙기지 못해서 미안했다. 이건 진심이야. 사과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도 아빠 마음 몰랐던 것도 아니고. 아빠, 재혼 결정 잘했어. 이제 아빠도 편하게 살아. 나도 새엄마랑 잘 지내볼게. 그런데요, 아빠에게 말했던 것처럼 새엄마와는 잘 지낼 수 없었어요. 그게 첫인상부터 새엄마라는 여자는 한눈에 봐도 저를 싫어하는 게 느껴졌고 또 함께 데리고 온 아들은 저보다 2살이 많았는데 대학생이라고 하기엔 옷차림도 쓰는 말투도 동네 양아치처럼 보여서 별로였거든요. 물론 생판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가족이 되는 것이니 처음부터 모든 것이
마음에 들 수는 없겠지만 두 사람의 모습은 어딘가 영 이상해 보였고 우선 새엄마는 저희 아빠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완전 다른 사람인데다 오빠라는 놈은 제가 그래도 지 동생이 되는 건데 자꾸만 꼴 같지 않게 작업을 거는 등 아무튼 모자가 정상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집을 떠나 독립을 하고 싶었어요. 아빠는 예전보다 횟수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해외 출장을 다녀야 하는 직업이었고 아빠가 출장을 가는 날이면 그들과 아빠 없이 한 집에 있어야 하는데 그건 저에게 너무나 큰 공포나 다름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제 마음을 알 리 없는 고모는 제가 독립을 하고 싶다고 하자 길길이 날뛰며 저를 말렸고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어떻게 된 애가? 네 아빠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하니? 지금 네가 나가 산다고 해봐. 그럼 네 아빠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 자기가 재혼해서 네가 나간다고 생각하지 않겠냐고. 불편해도 1년만 참아. 저는 고모의 말도 들어줄 수 없었어요. 재혼은 아빠가 좋아서였지만 제가 함께 사는 건 어디까지나 제 선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빠에겐 좀 미안하지만 저는 합격한 대학 근처에 자취를 하고 싶다고 말했고 보증금만 마련해주면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는데요. 역시나 아빠는 고모가 말했던 것처럼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아빠, 나는 아빠가 재혼해서 서운하거나 그런 건 아니야. 근데 가족이라는 게 시간이 필요하잖아. 지금은 아직 서로에 대해 잘 모르고 불편하니까. 그래서 조금 거리를 두고 천천히 익숙해지고 싶어. 그래, 네가 그러고 싶다고 하면 아빠가 말릴 수는 없지. 근데 소영아, 새엄마도 오빠도 너랑 많이 친해지고 싶어 해. 그러니까 나가서 살더라도 집에는 자주 와. 알겠지? 알았어. 저는 애써 어색하게 웃으며 아빠와 약속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별로 그러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런 거짓말이라도 하지 않으면 아빠가 너무 속상해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하게 됐죠. 저 딴에는 그 거짓말이 아빠를 배려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저의 배려는 참 쓸모없는 일이 되었는데요. 그 후 5년이 지나 제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때 오빠라는 놈은 결혼을 하겠다며 상견례 날짜를 잡았고 굳이 저는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아빠가 식구가 될 사람을 만나러 가는 자리니 함께 가자고 거듭 말씀하셔서 어쩔 수 없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견례에 참석했어요. 그곳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다시는 만날 일 없다고 생각한 그 애를 보게 됐어요. 어머, 너 소영이 아니니? 네가 우리 오빠 동생이었어? 혜란이 너 내 동생 알아? 그럼 나 쟤랑 고등학교 2년 동안 같은 반이었어. 별로 친하진 않았지만 서로 얼굴은 알지. 세상에, 너랑 내가 신우의 올케가 되다니 세상 일 정말 모를 일이다. 저는 순간 인상이 마구 찡그려졌어요. 사실 저는 혜란이랑 별로 친하지 않았는데 혜란이는 학교 다닐 때 그다지 평판이 좋은 아이는 아니었거든요. 공부는 뒷전이고 항상 수업 시간에도 자기 꾸미는 데에만 신경 쓰는 그런 아이였거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부터 행실이 올바르진 않았어요. 물론 어른이 되고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어릴 때부터 이 남자 저 남자 돌려 만나며 자기 얼굴만 믿고 오만 방자했던 모습이 저에겐 너무 강하게 각인되어 있었죠. 그리고요, 종종 지를 추종하는 다른 아이들에게 설교랍시고 이런 얘기를 떠들었는데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그 무리에 끼어있지 않은 제가 그 내용을 다 기억할 정도였어요. 야, 공부? 그딴 거 다 필요 없어. 여자는 무조건 날씬하고 예쁘면 돼. 남자들이 능력 있는 여자 좋아할 것 같지? 천만의 말씀이야. 능력 있는 여자를 좋아하는 건 능력 없는 남자들이라고. 그럼 능력 있는 남자는 어떤 여자를 좋아할 것 같아? 부잣집 여자? 땡. 무조건 나처럼 예쁜 여자. 오히려 능력은 없어도 돼. 능력 있는 남자는 자기보다 능력 있다고
또 잘 산다고 살찌는 여자들을 더 싫어하거든. 너 능력 있는 남자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펑펑 쓰면서 편하게 살고 싶어? 아니면 죽어라 고생해서 능력 없는 남자 먹여 살리고 싶어? 그거야 당연히 능력 있는 남자가 벌어다주는 돈 쓰면서 살고 싶지. 그치? 그럼 이 시간에 영어 단어를 외워야겠어? 가서 거울 보고 니네들 얼굴이나 꾸며. 남자는 많이 만날수록 좋다. 실력 있는 성형외과 의사는 시술을 많이 해본 의사야. 그러니까 연애도 많이 해야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고. 저는 옛날 혜란이가 했던 말이 자꾸만 떠올라 상견례 자리임에도 피식피식 웃음이 나왔는데, 그도 그럴게 그렇게 외모를 가꾸고 여러 남자를 만난 끝에 고른 남자가 결국 제가 빛 좋은 개살구라고 생각한 오빠라는 놈이란 거잖아요. 물론 그때 오빠란 그 놈은 무슨 사업을 한다며 돈을 꽤 버는 듯 하긴 했어요. 하지만 워낙에 성실하지 않다는 걸 알기에 그냥 다 허풍처럼 보였는데, 끼리끼리 만난다고 둘은 제가 봐도 천생연분이었죠. 그렇게 혜란이는 저의 올케가 됐어요. 그리고 지가 제 손윗사람이라며 말도 꼭 지처럼 싹둑머리였게 했는데요. 야, 너는 어쩜 애가 학교 다닐 때랑 똑같냐? 직업도 꼭 지처럼 고리타분한 공무원이라며. 하긴 너한테는 천직이겠다. 네가 학교 다닐 때 감투에 목을 매긴 했잖아. 야, 김혜란, 아무리 네가 내 올케라도 선은 넘지 마라. 공무원은 뭐 아무나 시켜줘? 학교 다닐 때도 감투는 뭐 아무나 씌워주냐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런 자리에 한 번도 앉아보지 못한 네가 뭘 알겠냐? 어머, 너 웃긴다. 누가 보면 공무원 아니고 국회의원인 줄 알겠어. 난 그런 자리 줘도 안 가져. 여자로 태어나서 왜 힘들게 일을 해? 난 진짜 너 같은 애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아니지. 미모는 타고나는 거니까. 너는 미모가 없어서 능력을 갈고 닦는 건가? 야, 내가 분명히 선 넘지 말라고 경고했다. 참아주는데도 한계가 있어. 어머, 뭐래? 서열로 따져도 내가 너보다 윈데 지금 누가 누구한테 경고를 하는 거야? 너 딱 기다려. 어머니! 그때였어요. 혜란이는 갑자기 새엄마를 불렀고 새엄마는 혜란이의 부름에 잽싸게 달려왔는데요. 그놈의 기집애가 새엄마가 오는 것을 보더니 두 손으로 다 가려지지도 않는 지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코 베인다고 순간 저는 혜란이에게 시누이 짓을 하는 천하의 못된 사람이 되었어요. 아니, 너는 시누이가 돼서 올케한테 잘해주진 못할 망정 이게 뭐하는 짓이야? 동창이라고 하더니 너 내 며느리가 만만하냐? 너 이럴 거면 당장 네 집으로 가. 생전 집에도 오지도 않는 게 무슨 시비를 걸려고 왔나 했더니 너 이러려고 왔구나. 저도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거든요. 곧 있으면 아빠 생신이라 선물이라도 드리려고 온 건데 밖에서 따로 만나서 드릴 걸 괜히 여기로 와서 이 회개한 꼴을 다 보네요. 뭐? 저건 어째 나이를 먹을수록 더 싸가지가 없어. 얘 아가 그만 울어라. 이쁜 얼굴 주름 생긴다. 너 당장 꿀 같지 않은 그거 두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리고 한 번만 더 내 며느리한테 함부로 굴면 너 믿고 까부는 네 아빠도 못 만나게 할 테니 그런 줄 알아. 당신이 뭔데 천륜을 막아요? 그리고 이 집이 어떻게 당신 집이야? 우리 아빠 집이지. 입은 삐뚤어져서도 말은 바로 해요. 얘가 공무원 씩이나 돼서 아는 게 없네. 나 네 아빠 와이프야. 너보다 내가 네 아빠랑 법적으로 더 가깝다고. 그리고 이 집은 내가 살고 있고 내 남편 명의의 집이니까 내 집이라고 하는데 뭐 문제 있어? 너도 마찬가지겠지만 난 너 처음 볼 때부터 참 정이 안 가더라. 지 아빠는 하나도 안 닮고 죽은 지 엄마만 닮았나 봐. 생긴 것도 말하는 것도 참 재수가 없다니까. 저는 순간 참지 못하고 욱하는 마음에 주방에 있던 소금통을 새엄마 얼굴에 뿌려버렸어요. 그리곤 다신 오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그 집을 나갔는데, 얼굴에 짠 소금을 뒤집어 쓴 새엄마가 고래고래 지르는 소리가 동네를 시끌시끌하게 만들었죠. 그 후 억울하게도 출장에서 돌아온 아빠에게 태어나 처음으로 혼이란 걸 낳는데
애도 아닌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새엄마 편만 드는 아빠가 그날은 참 미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대로 거의 왕래를 끊고 고아처럼 혼자 살았죠. 그런 저에게도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남자가 나타났어요. 네, 지금의 저의 남편이죠. 그때 당시 남편은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나름 탄탄한 중견기업의 과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통장 일을 하시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요. 제가 구급 공무원으로 주민센터에서 일을 하다 보니 통장 일을 하시는 어머니 때문에 종종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워낙에 자상하고 성실한 남편은 휴일이면 꼭 지역 행사에 참여해 시어머니와 저희를 돕곤 했는데 그러면서 저와의 인연도 시작됐죠. 하지만 그 인연이 이렇게 부부의 연까지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그게 시어머니가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아들 자랑을 하셨어요. 착하고 효자라고요. 아우, 우리 통장님 또 시작이다. 아니, 아들을 저렇게 사랑하면 며느리를 얼마나 질투하실 거야. 요즘 며느리는 효자 별로 안 좋아한대. 게다가 홀시어머니면 더 할 텐데 차라리 그 아들 장가 안 보내고 평생 데리고 사시지? 그러게요. 누가 될지 모르지만 통장님 며느님 마음고생 좀 하시겠어요. 그래도 아드님이 착하고 인상이 좋아서 좋다는 여자는 많을 것 같은데 누가 될지 궁금하긴 하네요. 웃기죠? 제가 제 입으로 궁금하다고 떠드는 모양새가요. 사람 일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그 말이 이럴 때 보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며느리가 제가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하지만 제가 잘못 짚은 것이 그것만은 아니었는데 저와 동료들의 예상과는 달리 저희 시어머니는 아들이 장가를 간 후부터는 언제나 아들이 아닌 며느리 편이셨어요. 지금도요. 사실 저는 여러모로 연애는 해도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연애하는 중에는 상대가 누구였든 최대한 집안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남편과 사귈 때는 자꾸만 결혼 생각을 하게 됐고 2년 정도 남편을 만났을 때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게 됐어요. 남편에겐 고물상을 운영하는 할아버님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할아버님이 연세도 있고 이젠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더 이상 고물상을 하실 수 없다며 손자인 남편에게 사업을 물려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장가도 가지 않은 아들 혼사 막는다며 결단코 안 된다며 반대를 하시는데도 남편은 평소 할아버님의 일을 돕기도 했고 회사라는 곳이 평생 직장은 아니라 내심 불안함을 느꼈다면서 할아버님의 고물상을 하고 싶어 했는데요. 그때 남편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솔직히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할아버지 고물상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소영이 너는 어때? 너도 우리 엄마처럼 고물상 하는 나는 싫어? 왜 그런 걸 나한테 물어? 내가 싫다고 하면 안 할 거야? 그야 당연하지. 나 이렇게 말하기는 싫었는데 소영이 너랑 결혼하고 싶어. 그래서 네가 괜찮다고 하면 하고 싫다고 하면 안 하려고. 무슨 말이 그래. 나는 자기가 고물상을 하던 지금의 회사를 다니건 자기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내가 좋아하는 건 자기지. 자기 직업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 어머니도 지금은 좀 그래도 자기가 성실하게 잘하면 인정해 주실 거야. 정말? 나 정말 해도 돼? 나 고물상 해도 나랑 결혼해 줄 거야? 저는 그렇게 멋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 어떤 프로포즈보다 순수한 남편의 마음이 느껴져 저는 진심으로 기뻤는데 내심 남편이 고물상을 한다는 그 말보다 다른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게 제가 그동안 남편을 만나면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저희 집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하고 싶고 그러려면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콩가루 지방 같은 저희 집 이야기를 해야 했는데 평생 보지 않고 살았으면 하는 그들을 불러놓고
결혼식을 올릴 생각을 하니 마냥 괴롭기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평소 눈치 백단 시어머니는 그런 고민을 하는 저를 보며 먼저 다가오시더라고요. 당신은 괜찮으니 편하게 뭐든 이야기하라며 자리를 만들어주셨는데요. 아마도 시어머니는 제가 망설이는 이유가 당신이 홀시어머니고 역시나 남편이 고물상을 한다고 해서 저희 집에서 싫어할 것 같아 제가 고민하는 줄 아신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망설인 끝에 엄마가 돌아가신 일부터 최근 싫어하던 동창이 올케가 된 사연까지 모두 이야기를 했죠. 제 이야기를 들으신 시어머니는 안쓰럽다는 듯 저를 바라보시더니 제 손을 잡아주며 그런 이유라면 오히려 더욱 결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쩌면 저는 남편에게는 미안하지만 시어머니의 그 말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소영아, 나는 네가 내 아들을 만나기 전부터 네가 참 좋았다. 그래서 그런 사정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 그 누구보다 사랑받고 따뜻한 집에서 자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아픔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 그래서 지금 나는 너무 화가 나. 그런 널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 내 아들이 고물상한다고 설치는 것보다 훨씬 더 화가 난다. 소영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약속할게. 네가 받지 못한 그 사랑과 애정, 내가 죽을 때까지 차고 넘치게 주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혼자 말고 우리로 같이 살자꾸나. 난 소영이 네가 꼭 내 며느리가 됐으면 좋겠어. 진심이야. 저는 시어머니의 그 말에 눈물을 흘리며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살고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그건 또 저희 아빠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하셔서 하는 수 없이 세상 불편한 상견례와 결혼식 자리를 가져야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남편의 직업을 들은 올케 혜란이는 또 그 방정맞은 입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어머머, 고물상? 세상에 무슨 남자가 얼마나 무능력하면 고물상을 한다고 해? 야, 박소영, 이건 내가 가족으로서 말하는 건데 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혼인신고하기 전에 쪽내. 혼인신고 이미 했거든? 그리고 난 너랑 달라. 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면서 겉모습만 보고 오빠라는 저놈을 선택했지만 적어도 내가 고른 남자는 겉도 속도 진짜거든. 그러니까 너 한마디만 더 해. 이건 뭐 걱정을 해줘도 지랄이야. 너 그렇게 남자 보는 눈이 없어서 어쩔래? 내가 학교 다닐 때도 말했지? 공무원이면 뭐해. 고물이나 죽고 다니는 남편에 홀시어머니까지 모셔야 하는데. 야, 넌 결혼을 무슨 봉사정신으로 하니?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네가 내 남편이랑 우리 시어머니를 알아? 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건데? 그야 내가 네 올케니까 걱정돼서 그러지. 너나 걱정해. 허영심 많은 시어머니에 허풍 떠는 네 신랑. 나는 네가 더 불쌍하다. 뭐야? 너 나중에 내 말 안 들은 거 후회하지 마라. 친구들한테도 네 남편 고물상한다고 한번 말해봐. 다들 나랑 똑같은 반응일걸? 그리고 결혼하고 애 생겨봐. 니네 아빠 직업은 뭐니? 라고 사람들이 물으면 우리 아빠 고물상해요 라고 해야 할 텐데 아우, 넌 그 꼴을 꼭 보고 싶니? 저는 이번에도 그 입을 다물지 못하는 올케 혜란이를 향해 조용히 소금통을 집어들었어요. 그러자 지난번 지 어머니가 생각났는지 후다닥 도망을 갔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나갔는데요. 솔직히 별 기대는 없었는데 워낙 할아버님이 고물상을 오래 하고 계시고 또 거래처와 단골들이 많아 고물상은 생각보다 수입이 좋았고 무엇보다 남편이 그 일을 참 보람있다며 좋아했는데 그게 들어보니 고물상에 물건을 파는 사람 대부분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 남편은 그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더 자기가 챙겨드릴 수 있어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 한 분은 저희 부부에겐 가족이나 다름없는 특별하신 분이 계셨는데 어린 손녀딸을 키우시는 할아버님이셨어요. 할아버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한가득 폐지와 고무를 실어 오셨는데 할아버님의 리어카 뒤엔 항상 6살 소녀의 고사리 같은 손이 함께였었죠. 유독 아이를 좋아했던 남편은 그 할아버지의 손녀를 참 예뻐했어요. 저에게 늘 사진을 찍어 보여줬었는데 한 번은 저도 그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쉬는 날 남편의 고물상을 찾았고 천사 같은 그 아이를 실제로 보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6살 손은별이에요. 아, 네가 은별이구나. 너무 예쁘게 생겼다. 이리 와. 아줌마가 코코아 타줄게. 할아버님도 들어오셔서 믹스커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처럼 은별이의 열혈 팬이 되었어요. 은별이가 너무 예쁘다 보니 그런 딸을 낳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간절히 했었죠. 하지만 너무 바라고 기다리면 오히려 생기지 않는다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저에겐 아이 소식은 들려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쩐지 조바심이 들었어요. 야, 너는 진짜 이상해. 임신하면 몸만 가지고 애 보느라 폭삭 늙을 텐데 그런데도 넌 임신을 하고 싶어? 너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남의 집에 와서 시비야? 너랑 나랑 남이야? 그리고 아버님이 네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왔지. 나라고 뭐 이런 좁아 터진 집에 오고 싶었겠냐? 아, 그러셔? 좁아 터져서 나도 너랑 있기 불편한데 이만 가지? 우리 아빠한테는 그냥 잘 있다고 말해. 거짓말도 아니니까. 야, 이런 데 사는데 잘 있다고 말할 수 있냐? 나를 봐. 니네 오빠가 결혼하면서 30평대 아파트도 사오고 이렇게 명품백에 사모님 소리 듣고 사는데 넌 고작 고물상하는 남편 뒤치다거리나 하고 있으니 공무원이면 뭐해? 복도 없는 기집애. 네가 아주 내 집에 죽으러 왔구나. 그때였어요. 초인종이 울리더니 예정에 없던 저희 시어머니가 딱 봐도 무거워 보이는 과일을 한아름 사서 힘들게 들고 오셨죠.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그리고 이렇게 무거운 건 저를 부르시지. 에이, 이까짓 게 뭐가 무겁다고. 휴일엔 쉬어야지 뭘 불러. 그리고 너 과일 좋아하잖아. 오늘 옆집 아줌마랑 공판장에 갔는데 과일이 너무 싱싱하고 좋은 거야. 나랑 동찬이는 과일 잘 안 먹어서 봐도 살 일이 없었는데 요즘은 과일만 보면 네 생각이 나서 내가 도저히 안 살 수가 없다. 근데 누가 오셨나? 못 보던 신발이 있네. 아우, 신발이 참 굽네. 안녕하세요. 소영이 올케이자 친구예요. 아, 사돈이시구나. 잘 됐네. 과일 먹고 가요. 아니에요. 저는 이제 막 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리고요. 그냥 가족이니까 한 말씀 드리자면요. 야, 조용히 하고 가. 소영아, 아무리 친구여도 네 올케인데 그러면 안 되지. 하세요, 사돈. 봤지? 넌 너무 예의가 없어. 저기 사돈어른, 요즘 며느리들은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오는 거 안 좋아해요. 센스 있게 문 앞이나 경비실에 두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는 게 최고 시어머니세요. 그리고 백날 이런 거 사들고 오시는 것보다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게 더 좋고요. 가뜩이나 고물상 같은 거나 하는데 사돈어른께서 그런 도움 정도는 주셔야죠. 안 그래요? 아, 듣고 보니 그건 그러네요. 야, 김혜란, 그만해. 내가 너 선 넘지 말라고 했지? 당장 꺼져. 안 그럼 알지? 저건 지 좋으라고 편들어주는데 또 지랄이야. 너 또 소금 던질라 그러지? 나 네가 더 있으라고 해도 갈 거야. 나 오늘 우리 그이랑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기로 했거든? 싸구려 과일 먹고 잘 살아. 나는 간다. 아, 그리고 얼마 전에 동창회 한 거 알지? 너야 원래 그런데 안 다니니까 관심 없겠지만 나는 워낙 인기가 많잖아. 게다가 너랑 나랑 신우이 옳게 된 것도 다 알고. 그래서 또 그 입 가만히 있지 못하고 우리 신랑 고물상한다고 떠들었냐? 뭐 거짓말도 아니잖아. 그냥 얘기 안 할까 했는데 애들이 너 불쌍하대.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 나 같은 생각한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서 굳이 말하는 거야.
넌 원래 내 말은 안 믿잖아. 사돈어른도 그럼 안녕히 계시고 가능하면 아드님한테 그 고물상 얼른 접으라고 하세요. 우리 소영이 너무 딱해요. 야, 꺼지라고. 저는 그만 시어머니가 계시는데도 소리를 빽 지르고 말았어요. 그러자 얄미운 올케 혜란이는 메롱하며 도망치듯 집을 나갔고 시어머니는 목까지 빨갛게 달아올라 계셨는데 얼마나 죄송했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네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소리를 질러서. 아니다. 네가 먼저 네 올케에 대해 말해줬잖아. 그건 아무 상관없다. 근데 네가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소리를 듣는지 정말 몰랐어. 아무래도 동찬이한테 말해서 그 고물상 때려치우라고 해야겠다. 아니에요. 그이가 그 일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저는 진짜 아무렇지 않아요. 그리고 벌이도 예전에 그이가 받던 월급보다 훨씬 많아요. 할아버님이 왜 고물상을 그이한테 주려고 했는지 알겠던데요. 그래도 보는 눈이 있지 않니?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만 행복하면 됐죠. 그리고 올케 말 다 믿지 마세요. 저는 제가 하는 말 하나도 안 믿어요.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를 달래고 또 달래드렸어요. 그리고 분을 못 이겨 혜란이한테 다시는 우리 집에 발도 붙이지 말라고 엄포를 놨는데요. 그렇게 저는 친정과 점점 멀어지면서 2년의 시간이 더 흘렀어요. 그 사이 아무리 노력해도 임신이 되지 않아 저희 부부는 산부인과를 찾았고 제가 불임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됐는데 저 역시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지라 그 충격은 생각보다 컸어요. 그때 은별이 할아버님께서 폐지를 줍다 넘어지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자기야, 아무래도 은별이 우리가 며칠만 데리고 있어야 할 것 같아. 할아버님이 넘어지시면서 엉치뼈가 금이 갔는데 은별이 봐줄 사람이 없대. 알겠어. 은별이 당장 학교도 가야 하잖아. 내가 알아서 은별이 챙길 테니까 할아버님에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전해줘. 고마워 자기야. 저는 그런 이유로 평소 예뻐하던 은별이를 당분간 집에 데리고 와서 보살폈고 아침이면 등교 준비를 하고 퇴근 후에는 은별이를 학교에서 픽업하는데 어쩐지 제가 교문 앞에 서 있는 다른 엄마들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방과 후 수업이 끝나고 운동장을 가로질러 나오는 은별이가 교문 앞에서 기다리는 저를 보더니 엄마! 하고 뛰어왔고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달려온 은별이를 안아줬는데 집에 가는 길에 잔뜩 풀이 죽은 은별이가 하는 말이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아줌마한테 엄마라고 해서 죄송해요. 다른 친구들이 자꾸 저한테 엄마 없는 애라고 놀려서 아줌마를 엄마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런데 애들이 자꾸 거짓말하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은별이가 속상했구나. 근데 아줌마는 은별이가 엄마라고 불러서 솔직히 심쿵했어. 아줌마는 애기가 없잖아. 그래서 엄마 소리는 처음이었는데 예쁜 은별이가 불러주니까 진짜 엄마가 된 것 같았어. 우리 이렇게 된 거 친구들한테는 계속 아줌마가 엄마라고 거짓말할까? 정말요? 정말 그래도 돼요? 거짓말은 나쁜 건데. 나쁜 건 친구를 괴롭히는 그 애들이지. 그리고 아줌마가 괜찮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오늘부터 은별이는 아줌마 딸이고 아줌마는 은별이 엄마야. 어때? 좋아요. 정말 좋아요. 순간 은별이는 잔뜩 신이 나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러자 저 어린 것이 사실은 엄마가 얼마나 그리웠으면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전에 남편에게 은별이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두 분 다 돌아가시게 됐다는 말을 들어서인지 은별이가 더욱 아픈 손가락처럼 마음이 쓰였어요. 그리고 2달 넘게 함께 생활을 하니 정이 많이 들었는데요. 남편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은별이 있잖아. 할아버님이 제주도 있는 막내 아들네 보내기로 하셨대. 뭐? 제주도?
할아버님이 아무래도 이제는 혼자 지내시긴 무리일 것 같고, 그래서 요양원에 가시기로 했다는데 은별이를 키우겠다는 사람이 없나 봐. 아니, 그런데 막내 아들네 보내도 되는 거야? 뭐, 내키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맡기로 하는 것 같아. 은별이 생각하면 보내기 싫은데. 우리가 키우자. 어? 우리가? 우리가 키우면서 할아버님 요양원에 자주 가면 되잖아. 입양도 좋고 후견인도 좋아. 난 그런데 은별이 보내고 싶지 않아. 그거야. 나도 그렇긴 한데 우리는 남이잖아. 그쪽에서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내가 설득할게. 나 은별이 엄마 하고 싶어. 자기야, 자기가 요즘 산부인과 다녀온 후로 힘든 거 알아. 근데 이건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야. 나도 알아. 나도 그래서 처음엔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저 어린 걸 환영해주지도 않는 그 먼 데까지 어떻게 보내. 가서 무슨 취급을 당하라고. 내가 만나서 설득하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게 할게. 응? 어머님한테도 내가 말씀드리고. 자기야, 진정해. 알았어. 일단 그쪽에 한번 물어보자. 그리고 내가 엄마한테는 말씀드릴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은별이 생각이야. 우리 은별이한테도 물어보자. 은별이는 남편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지금처럼 저희 부부와 함께 살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저희와 살면서 할아버님을 계속 보고 싶다고 했는데 할아버님의 가족들은 오히려 저희 부부에게 나중에 금전적인 요구나 딴소리는 하지 말라며 각서를 써달라고 했고 저희 부부는 절대 그럴 일 없다고 각서를 써줬는데 할아버님은 눈물을 흘리며 저와 남편에게 거듭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이라며 은별이 키우는데 써달라고 통장 하나를 건네주시더라고요. 통장 내역을 확인해보니 매일매일 저희 남편 고물상에 와서 물건을 파시고 그 돈을 저금한 통장이었어요. 저는 차마 그 돈은 받을 수 없다고 사양했는데 할아버님은 은별이한테 주는 돈이라며 꼭 받아야 한다고 하셨고 저는 그럼 은별이 크면 주겠다고 받아만 놓겠다고 했는데 남편에게 은별이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신 시어머니는 한달음에 달려오셔서는 은별이 할아버님에게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잘했다. 어쩜 너는 하는 짓이 이렇게 천사 같니? 내가 무슨 복에 이런 천사 같은 며느리를 다 봤을까?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인생의 로또를 맞은 것처럼 어머님의 허락을 받았고 은별이 엄마가 됐어요. 그리고 어버이날 난생 처음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았는데 그 카네이션을 달고 주민센터에 출근을 하니 무슨 가슴에 훈장을 단 듯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던 우리 은별이는 초등학교 6년 내내 반장을 하더니 어느덧 내년이면 중학생이 될 만큼 밝고 예쁘게 자랐어요. 비록 할아버님은 요양원을 가신 지 3년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셔서 은별이의 기특한 모습을 보지 못하셨지만 하늘에서 모든 걸 지켜보시리라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더욱 은별이한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고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저도 모르게 극성 엄마가 되어버렸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생겼으니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고물상은 남편 평판이 워낙에 좋아서 나날이 잘 되어갔고 원래 있던 단골들의 단골이 더 늘어 그야말로 대박이 났는데요. 수입은 중소기업 사장님 못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파트 생활을 청산하고 마당이 딸린 2층짜리 전원주택을 구입해 싫다는 어머니와 합가를 했습니다. 처음엔 싫다고 하시더니 마당에서 텃밭이랑 꽃나무를 키우는데 재미를 붙이신 시어머니는 이젠 아주 원예박사가 다 되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희 친정에도 무언가 해드리고 싶다고 했고 저는 됐다고 절대 하지 말라고 했지만 결국엔 9년째 타고 있던 저희 아빠의 차를 바꿔드렸는데 저희 남편이 아빠에게 벤츠를 사드렸다는 사실을 안 옳게 혜란이가 무슨 바람인지 전화를 해왔어요. 사실 저는 그동안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 친정에는 아예 발을 끊고 살았거든요.
어버이날과 아빠 생신 때만 아빠에게 용돈이나 선물을 보내드린 게 전부였던지라 새엄마와 오빠 올케, 혜란이 소식은 꽤 오래전부터 모르고 살았는데 생뚱맞게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저는 분명 저희 남편이 저희 아빠에게 벤츠를 사준 걸 가지고 또 시비를 걸려고 전화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요. 그날 이후부터는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는 통에 나중엔 짜증이 나서 한마디 퍼부어 주려고 또 걸려오는 올케 혜란이의 전화를 덥석 받았는데요. 왜 자꾸 전화질인데? 야, 넌 무슨 애가 전화를 받자마자 그러냐? 잘 지냈어? 너 혹시 아버님한테 뭐 들은 거 없어? 저는 순간 올케 혜란이의 목소리가 잔뜩 풀이 죽어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도 가족으로 묶여있는 사이라 은근 집에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혔죠. 그게 있잖아. 니네 오빠 사업이 투자 사기였어. 얼마 전에 경찰이 들이닥쳤는데 어머니도 공범이더라고. 사람들 꼬셔서 투자하게 만든 사람이 니네 엄마였던 거 있지? 아버님도 분명히 이젠 아실 텐데 너한텐 아무 말 없으셔? 네 오빠랑 네 엄마는 도망 다니느라 연락도 안 되고 나 임신했는데 불안해 미치겠어. 저는 순간 아빠 걱정이 먼저 됐어요. 그래서 일단 끊자고 하고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아빠는 다 괜찮다며 당신이 알아서 할 거라고 저에겐 신경 쓰지 말라는 말만 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그날 저녁 정말 오랜만에 친정으로 갔는데 친정의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어요. 새엄마라는 사람은 돈 될 만한 건 모두 가지고 도망을 나갔고 아빠는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해 며칠 동안 컵라면을 드신 것 같은데 제가 너무 그들이 밉다고 아빠를 챙기지 못했나 하는 자책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저에게 계속 괜찮다고 하셨고 저는 저를 안심시키려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빠도 몇 달 전부터 이상한 낌새에 출장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새엄마와 오빠라는 놈의 행적을 살폈고 그게 사기라는 것을 안 아빠는 법적인 조치를 걸어 놓으셨다며 지금은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말에 조금은 안심이 되긴 했지만 아빠의 인생이 너무나 측은해 쓸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벌써 퇴직을 앞두고 계셨는데 이렇게 아무도 없게 되었으니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자기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 아버지 그늘이 많이 그리웠다면서 함께 살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 저희 아빠는 저희 시어머니도 같이 살고 있는데 자기까지 그러고 싶지 않다며 거절하셨지만 그래도 자식인 제 곁에 있고 싶으신지 살던 집을 처분하고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시기로 하셨어요. 그러자 이 소식을 또 어디서 들었는지 올케, 아니 이제는 완전히 남이 된 혜란이는 또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는 연신 전화를 해왔는데 전화로 한다는 말이 절로 웃음이 나왔어요. 소영아, 네 남편 그렇게 돈을 잘 벌어? 네 남편이 아버님 차도 벤츠로 바꿔주고 2층짜리 전원주택도 샀다며? 내가 사실 니네 동네 갔었거든. 근데 동네에서 네 남편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 야, 용건만 말해. 그리고 미리 말하자면 네 시어머니랑 니네 남편은 이젠 나랑 우리 아빠랑 뭣도 아니야. 우리 아빠 이미 재판상 이혼 진행 중이셔. 그 인간들이 우리 아빠 돈으로 참 많은 걸 해먹었더라. 너랑 아빠 그거 끝까지 받을 거니까 각오 단단히 해. 그래, 그래서 전화했어. 오빠가 산 줄 알았던 우리 사는 아파트가 사실은 아버님이 사주신 거더라고. 나 임신 중인데 나 완전히 길거리에 나앉게 됐어. 네가 아버님께 부탁해서 나 그냥 여기 있게 해주면 안 될까? 그 사람들 잡으려면 내가 필요하잖아. 소영아, 제발 부탁이야. 아버님이 이 집을 내놔서 하루에 12번씩 사람들이 집 보여달라고 초인종을 누르는데 완전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 아, 그래? 능력 있는 니네 오빠가 산 아파트가 아니었구나. 그럼 어떡하지? 이젠 뭣도 아닌데. 너도 얼른 네 살 궁리해. 임신도 했다며.
그러게, 반려자를 고를 땐 신중했어야지. 겉모습만 보고 생 양아치 사기꾼을 골라서는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녔으니 널 누가 도와줄까 싶긴 하다. 야, 그러지 말고 그럼 나 니네 집에 당분간만 있을게. 우리 집도 오빠 때문에 투자했다가 쫄딱 망해서 시골로 내려갔단 말이야. 응? 소영아. 그럼 니네 가족이 있는 시골로 가면 되겠네. 야, 나는 그 인간들도 너도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다신 전화하지 마. 알겠어?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제가 매정한 걸까요? 하지만 혜란이를 돕기엔 제 마음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고, 또 괜히 새엄마와 오빠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것 같아 싫었기에 저는 단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아빠는 깨끗하게 이혼이 성립됐고, 그들은 결국엔 도망다니다 수배가 떨어져서 모텔을 전전하다 경찰들에게 붙잡혔다더라고요. 실형을 살고 있는데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사기를 쳤는지 사기친 돈이 어마어마해서 감옥에서 나와도 재기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아빠가 살던 집에서 새엄마란 여자가 훔쳐간 것들은 세 발에 피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는 그들과 다시 엮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다고 깨끗하게 손절하셨어요. 그런 여자를 자기가 선택한 당신 잘못도 있다시면서요. 그리고 지금은 정년퇴직을 하셔서 그동안 쉬지 못한 휴식을 취하고 계세요. 여유가 생겨서인지 예전보다 훨씬 안색이 좋아지셨어요. 얼굴에 살도 오르셨고요. 아마도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아빠 잘 드셔야 한다고 반찬도 잘 챙겨주신 것 같은데, 이런 시어머니를 제가 무슨 복에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요. 그렇게 조건 따지고 편한 거 따지던 한때는 올케였던 혜란이의 소식을 동창들에게서 듣게 됐는데요. 결국 부모님이 계신 시골에 내려간 것 같은데 제대로 산후조리도 하지 못하고 무슨 농장일을 하고 있다며 여전히 자기는 시골살이가 체질에 맞지 않는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젠 저와 상관없는 이야기이니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 것에 신경 쓰기엔 저는 지금 제 인생이 너무 재밌고 행복하거든요. 너무나 소중한 가족들과 별거 아닌 일에도 한바탕 웃을 수 있는 지금이야말로 제 인생의 절정이 아닐까 하는 행복한 요즘입니다. 끝으로 앞으로 펼쳐질 저와 저희 가족의 인생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지금처럼 건강하고 편안하길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많이 웃는 그런 날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